그러면 지금부터 2012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후보자 발표 시간을 각 15분씩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종 준비되어 있죠? 네. 15분인데요. 끝나기 2분 전에 땡소리가 한 번 날 거고 15분이 딱 채워지면은 한 번 더 땡소리가 날 거고 1분 후에는 발언을 중단시키는 걸로 이렇게 할 거고 다음 진행도 그와 유사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럼 박수로 인사를 제가 따로 안 시켜드릴게요. 인사를 먼저 시켜드려야 되나? 예,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제목기로 정한 거니까요. 당 이름을 틀리면 안 돼요. 당 이름 너무 헷갈려요. 통합진보당의 김영탁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송호창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통합당의 송호창 후보로부터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15분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뒷분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이거 없이 해도 되는가요? 안 돼요? 안 들려요? 제가 마이크만 들면 이게 노래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15분 동안 이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제가 특히 이제 김영탁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거에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알릴 수가 있었는데 저는 고작 한 달 이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 저를 알리고 길거리를 다니고 시장 상가를 다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발이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한다고 사실은 별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손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못 뛴 부분을, 제가 선거운동 하지 못한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희 캠프로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주실 거라고, 제가 못한 시간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처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사회에 눈을 뜨고 사실은 입학식을 하기 전부터 그 선배의 잘못된 꼬임에 빠져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 입학식 때 전두환 정권을 반대한다는 유인물을 뿌리고 하면서 이제 제 성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학생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국 한 25년 이상 기간 동안 저는 이 사회의 변화와 바람직한 어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한 번도 정도를 벗어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제 주변에 많은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관계를 맺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정치권 바깥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 사회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을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지금 왜 갑자기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느냐. 그 과정이 그리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 그리고 그런 과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제가 경험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 서울시장 선거 이전과 대한민국은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완전히 바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회를
예정하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작년 선거를 직접 경험하면서 대변인을 하면서 선거 캠프에서 총괄 지휘를 해나가는, 리드를 해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시장에서 생활을 하는 상인들, 그리고 교육 현장이든 자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울부짖는 절규를 제가 듣고 직접 경험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상 정치권 바깥에서 활동하던 것을 다시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거대한 어떤 변화의 물결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는 저항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스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박원순과 안철수로 대변되는 기존의 낡은 정치인 또는 낡은 정치 집단들의 어떤 활동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어가는 그 모습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그 선거라고 하는 정치 전선의 최전선에 서서 상대편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캠프와 직접 맞닿아가면서 정말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권 바깥에서 어떤 정치가 뭐가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모자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뒷짐지고 한마디씩 던지는 것으로는 이제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여유 있는 태도로 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모든 것을 다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올해 있을 12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말 정권을 바꿔내지 않으면 또다시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정말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걸기로 했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이번 총선에서의 정치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결정을 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 사회활동을 하고 뭐 변호사 일을 하든 노동 현장에서 활동을 하든지 간에 제 가족들, 제 처나 저하고 같이 사는 우리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참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뭐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만큼 가정을 좀 소홀하게 했는데, 이제 정치권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더 힘든 과정이 되지 않을까, 더 우리 가족들하고는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해서 제일 그 결정이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희생이라면 희생일 것이고, 그 정도의 아픔은 감수를 해야 될 것이라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번 총선에서의 출마 과정이었습니다. 1월 구정 전후로 해서 이런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과천에서 제가 한 10여 년 같이 살면서 오랫동안 제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같이 생활하고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했던 동료들, 과천 시민들과 제 친구들과 이 고민을 같이 하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기 직전에 여기 계신 김영탁 선배에게도
제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서 출마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서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계셨던 뭐 이훈 선배나 이런 다른 예비 후보로 등록해 있던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진솔하게 제가 이런 참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다행히 뭐 김영탁 선배나 다른 선배님들이 좋은 어떤 그 도움 말씀을 주시고, 제가 선거에 나가서 과천 의왕 지역의 총선의 분위기를 아주 밝게 만들고, 그리고 이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아주 반겨주는 말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용기를 더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리를 통해서도 김영탁 선배에게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과천에 첫 발을 내디딘 것, 그리고 이게 왜 하필 그러면 과천으로 출마를 했느냐. 사실은 이런 질문은 저희 민주당 당 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건데, 전략 공천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왜 굳이 여기 와서, 특히나 민주당의 후보들이 6명이나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판을 다 깨면서까지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5분 남았나요? 4분. 5분 만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길어지네요. 제가 처음 과천에 온 게 2000년이고 제 처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과천 정부청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여기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사당에서 살았었고요. 제일 깜짝 놀랐던 것, 이 과천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동네 길거리에 막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데가 다 있나 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골목이 좁고, 그래서 맨날 주차 때문에 싸우고, 쓰레기 때문에 싸우고, 이웃 간에 화합을 하고 같이 놀러 가고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조그만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아랫집에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옆집 사람은 옆집에는 뭐 때문에 맨날 사고를 친다, 이런 내용, 이런 걸로 서로 집에 와서 자기 공동체 동네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스트레스를 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왕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와서 보니까 동네 애들이 놀고 다니고, 가족들이 공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고, 의왕으로 내려가면 더 그 여유가 더 있습니다. 거기는 녹지가 이제 87%나 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서 완전히 그냥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서 여기 와서 이사를 와서 터를 닦고, 여기서 우리 애들을 낳고, 애들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짓고, 제가 어린이집 이사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육활동, 교육활동 나아가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될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이 지역이, 그리고 과천이나 의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인가. 그리고 여기에 무슨 뜻이지? 2분 남았어요. 2분인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그러니까 길었습니다만 애정이 컸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큰 용기와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면 내 터전에 내 아이들의 고향이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앞으로 뿌리를 내려서 정말 여기를 다른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고 나는 믿고 있고, 그런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첫 발을 내딛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저와 경쟁했던 다른 예비후보 그리고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많은 갈등이 완전히 사그러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정직한 정치인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두서도 없고 길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선거운동을 못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충분히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또 똑같이 박수를 보셔야죠. 다음은 통합진보당의 김형탁 후보를 모셔서 질문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저는 김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본선에 나가기 전에 오디오만이 아니고 비디오 테스트도 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었는데 오디오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받은 질문지 보니까 18가지가 되더라고요. 18가지를 15분이란 시간 안에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맥락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발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시간이 짧지만 최대한 성의 있게 조목조목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라. 이런 질문을 저한테 내렸습니다. 사실 저 역시 선거운동에 바쁘다 보니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편한 마음에서 사실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 배심원 제도를 이곳 의왕과 같이 내서 도입할 것을 송호창 후보한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것은 시민 배심원들을 모셔서 자신이 내걸고 있는 정책을 한 번 더 벼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도 원했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가 의왕도 같이 내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을 좀 더 확산시키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중앙당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어서 그나마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전시민 모임과 의왕풀뿌리 희망연대에게 정말 원만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17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로 출마한 지 벌써 8년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노동운동을 했더랬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고요.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하면서 맡았던 역할이 정치위원장이었는데, 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이 또 싸우고 또 단체략을 맺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번번이 휴지 조각으로 버려지고, 또 열심히 투쟁을 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해고되고, 심지어 손배, 감육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권 형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과연 이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정치학과 출신인데요. 사실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사실 정치는 접었습니다. 워낙에 한국 사회의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기도 하고,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 때문에 저는 정치를 포기했고, 또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려고 했던 고시도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운동의 길로 나갔었는데요.
학생운동을 하고 또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역시 정치는 우리한테 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부닥치는 참 절실한 사람들의 이 고통들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머리띠 두고 싸우지만 역시 또 정치에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노동자 간부들 비례대표 바라지 말고 직접 나가서 뛰어라고 했고, 정치위원장이 저는 제 후배들이 정치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례대표를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일 처음으로 저는 절대로 비례대표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나서게 됐습니다. 지역을 구하면서 좀 노동자 밀집 지역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어떻게 과천 어방에 제가 살고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오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래요. 노동자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서 정말 새로운 정치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한다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겠는가. 과천에서 그리고 어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다면 전국 어디에서 변화를 만들지 못하겠는가라는 그러한 각오로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저 2004년도에 출마했을 때 많은 그 할머니들이 너무 젊어. 우리 명색을 해야 되나 이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제 출마하는데요. 처음으로 야권 연대가 실현되는 그 해입니다. 대단히 좀 기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 야권이 분열돼서 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하셨고요. 또 저한테는 사람은 좋은데 당이라고 하는 저희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단일화가 되면 그 당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새누리당의 후보와 1대1의 구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그토록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던 그 가치들을 한번 정치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2012년이라고 하는 이 해가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맞물리는 그런 해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루어질 20년의 정치 질서가 형성되는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MB 정권에 대한 심판, 반대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후의 정치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진보 정치가 아직은 다수가 되지 못하지만 자그마한 영역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누님이 생태 안내자인데요. 그래서 옆에서 기동량도 많이 하고 운동량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생태를 보면 종다양성, 단일 작물, 그거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성이 보존되는 이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서도 종다양성이 보존돼야 된다. 정치에서도 진보가 반드시 한쪽을 차지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정치가 항상 이 보수 양당 체제로 왔지 않습니까? 그 보수 양당 체제에서 진보 정치가 조금씩 영역을 넓혀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참 복된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1%의 그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을 뛰어넘어서 이후에 새로운 정치가 그 속에서 만들어질 것을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벌써 5분 넘어갔네. 큰일 났네. 네. 의왕과 과천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이 제일 처음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얼마 전에 박철아 불꽃인간연대 공동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를 외부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내부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저하고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외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공간에 뚝딱뚝딱 무엇인가 이식을 시켜야 될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내부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연장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천과 의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기본적인 관점을 내부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 속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그 연결망을 형성해서 제대로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현재 이제 과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으니까 과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제가 여기서 키우고 자라게 했는데요. 아이를 이곳을 이 고향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한테 고향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고 실제로 현재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곳을 마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의 가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는 뭐냐? 그 공동체가 닫히고 기득권화될 때 그 기득권화된 것들을 막아내고 또 닫혀있을 때 열어내는 것이 진보의 가치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접점이 저는 공동체라고 마을이라고 봅니다. 그 마을 속에서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도시가 정말 우리의 마을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활동에 대한 질문 하셨는데요. 그 이제 풀뿌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 마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짧게 읽어봐야 되는데 여성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요? 비판의 소리가요? 예. 비판의 소리인데 불만의 소리 있어서 그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여전히 이 정치가 남성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당의 대표가 여성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문화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성의 영역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요. 근데 최근에 녹색당이 만들어지면서 녹색당이 많은 분들이 좀 가입을 하시면서요. 정치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요? 선입견이라 표현할까요? 경사되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여성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 했던 경제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경제의 어떤 권력이 정치의 권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다양한 이 사회적 협동 경제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여성의 어떤 권리, 지위가 함께 항상 하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같이 어우러지면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들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 문화공간 제가 국회에 되면 반드시 만들도록 기대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전에 혁신교육 특구를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약 살아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창의지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이곳 우한과 과천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거의 문제인데요. 제가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제가 이쪽 귀에 듣는 목소리하고 이쪽 귀에 듣는 목소리에 같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김영탁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탁이 제 역시 도시라고 하는 도시라고 건물이 낡으면 당연히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 낡으면 다시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할 수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주거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 하나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산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적인 권리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주거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도 보장이 돼야 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역시도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의왕과 과천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과천은 예서 재건축을 한다면 상당히 경제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의왕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개발일 경우에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 길을 아파트 다 짓는 순간 다 의왕을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시가 이 문제를 시가 이것을 하면서
지구지역 지정하면서 예 그리고 그 시공업적 하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느냐 하는 거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헌집 주면 뚝딱뚝딱 새 집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장 그 문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것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나머지는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 올 텐데요. 재수 좋게 좋은 질문 받아가지고 좋게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직 3분일도 못했습니다, 사실.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한국 정치 제도를 개혁하는데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역 정치가 실종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요. 지역 정치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